저희 상임위가 계속 진행 중이라 인사 정도만 드리고 저희 의사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 미군의 주둔에 대해서 특히 우리의 우호세력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국민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부지를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반환한 용산과 부지에 대해서도 그 이후 대책과 관련해서 또다시 저희가 많은 힘듦을 겪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용산 그 금자라기 땅이라고 저희가 일컫는 곳에서 반환된 미군의 땅을 이미 2017년도에 이미 매각이 된 상태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발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들을 나눠왔고 사전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의견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토지이용 계획을 재검토하고 생태면적률을 확보하고 토지이용 계획이 수립하라고 경관 같은 것들을 유지해라라는 것들을 말씀하신 게 있고요. 특히 2011년도에 중앙정부에서도 용산의 노축축과 관련해서 그 계획서를 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지금 사장된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지금 건축심의가 강행될 처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요. 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먼저 고려하고 그 이후에 개발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그런 녹지축을 살려내는 그런 개발로서 서울시가 이 내용을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다른 기타 여하의 말씀들은 생생하게 주민분들의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의견들, 주민들의 의견 받아서 잘 작성해 주시기를,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런 것들이 공론화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기자분들 모시고 오늘 이렇게 저희 얘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은 굉장히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맡겨 주신 우리 서울시 시의원, 더군다나 정의당 여러분들하고 그다음에 서울 저희 용산구 우리 서대영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잠깐 조언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사 부지 특혜성 난개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하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공원 용지로 벗어내야 할 유엔사 부지를 국토부는 특별법까지 제정해가면서 용적률 600%의 상업적으로 만들고 서울시는 남산 조망권이라는 호를 내세워 20층 이하의 건물밖에 짓지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건설이 이 땅을 1조원을 넘게 주고 사들여 아파트, 오피스텔, 호텔 등 1,500세대가 넘는 초과밀 건축물 숲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쪽에 새로운 아파트, 새로운 개발을 한다기에 저희들은 상당히 불떠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최선한 이 토지 이용 관계에 있는 도면 자체가 저희들은 완전히 이런 식으로 과밀 지역에 저희들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전혀 주민들의 삶을 거려하지 않고 이웃만을 저지르는 11건설의 행위나 두 관청의 정치적 행위는 결국 용산개발의 표본인 유엔사의 개발을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얻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연이어 개발하게 될 수성단 부지의 캠프킴, 부지의 난개발을 처리하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태를 어디에도 호소하고 또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새 개발 주체에 물어야 합니다. 난개발의 책임은 사기업인 1레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난개발을 할 수밖에 없도록 조건을 만들어준 국가기관의 책임이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입니다. 지금 개발 허가 과정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에게 연락도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들이 대처할 여유조차 없었는데 갑자기 11건설의 도면이 도착하면서부터 저희들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자기들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개발 허가 과정에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시 말할 것 같으면 난개발을 초래하게 된 사람들은 이 세 주체이고 이것을 해결해야 할 사람도 결국은 이 세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남아있는 심의 과정이 곧 시작됩니다. 서울시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를 완전하게는 아니더라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심의를 통해 난개발의 오명을 벗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결국은 중요한데 곧
한두 달 내로 심의가 시작이 됩니다. 곧 저희 심의는 곧 시작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요구해야 된다, 요구해야 될, 이건 꼭 종아파트만이 아니고 여기 북쪽 주민들도 와 있고, 더군다나 앞으로 개발할 이 수송단 부지라든가 혹은 캠프킴 기지, 캠프킴 개발, 여기에서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걸 제대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모든 것도 이제는 모든 것이 난개발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용산 개발에 대한 서울 좋은 선전, 이것을 갖다 망치지 마시기를 서울시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지적해야 될 건 몇 가지만 추려왔습니다. 먼저 논하던 그 대동소이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부족한 공공 기여율을 개선하라 하는 얘기, 개선해야 합니다. 유엔사부지의 기여율은 녹지를 포함하여 약 13%로 현재 서울시가 용산중앙대병원 부지에 게시한 45%의 13분의 1에 못 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마저 경관녹지는 일반 대중의 접근이 어려운 공동녹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사실상 개발부터 개발 부지 내 사유정원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그 자료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고 그쪽을 방문해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심시설의 잘못된 배치. 원래 서울시의 안, 용산구의 안, 기타 여러 위원들의 안들은 굉장히 서울 시민들을 위한 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토부하고 결국은 이 11건설 쪽에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사람에게 특권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중심시설의 잘못된 배치는 중심시설을 녹사평 대로 쪽에 놓고 상업시설은 상업시설, 즉 엔티거리 쪽으로 놓고 그 다음에 성아파트 쪽으로는 그쪽 아파트를 놓도록 되어 있는데 11건설이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제가 이제 회장을 11의 회장을 몇 번 만났고 제가 계속 상의를 해왔는데 이 사람이 뭐냐 그 사람 입으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여기서 돈 벌 수 있는 데는 상업시설이 아니고 결국 아파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제일 좁은 자리에 놓기 위해서 이 상업시설을 주거지역이라든가 저희 주거지역 쪽으로 밀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한 150m, 200m 되는 거리를 갖다 3개의 건물로 꽉 들어차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이 성벽을 만드는 거죠. 아파트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도면을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저희들이 왜 이런 식의 지금 이것이 난개발이다 하고 얘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국토부 조성계획에는 향후 조성될 용산민족공원을 고려하여 유엔사부지와 앞으로 개발 예정인 수성단 부지와 녹사평 대로변을 따라 연결해 랜드마크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시설을 설치하고 국제교로 문화거리로 복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서울시에 아니었었고 용산구에 아니었었고 국토부의 최초에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는 이와는 반대로 특화시설과 무관한 주거시설을 배치하고 상업시설과 호텔 혹은 인근 등은 인근 주거지역으로 막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회장한테도 그랬어요. 왜 호텔을 갖다 이 구석장에다 처박느냐. 자기는 거기서 돈 벌 것이 아니라 이 호텔에서 돈 벌 때는 어디냐 하게 되면 그건 아파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파트를 위해서 우리 아파트를 죽인 겁니다. 북쪽 주민들의 그걸 죽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것이 저희들을 화나게 했고 저희들을 갖다 질식시키는 하나의 난개발이라는 겁니다. 어느 건설 기술자한테 물어봐도 대부분 이걸 보고 이게 도대체가 뭐냐 하고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그걸 가져가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나타난 이러한 것들 이 최초의 국토부라는 회사 했을 때는 저희들 아파트가 여기입니다. 여기 아파트고 여기 북쪽 주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쪽이. 근데 아파트를 이쪽에 놨던 걸 갖다가 이 사람들 상업시설을 이쪽으로 옮겼어요. 전부. 상업시설 이쪽으로 자기들이 해놨었는데 지금은 이게 반대가 됐습니다. 이쪽이 아파트 지역이 되고 이 상업시설을 이쪽으로 몰아놓은 거예요. 양쪽으로.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여도가 적기 때문에 녹지도 적고 거기에 공공적인 그런 개발할 수 있는 공원도 별로 없고 완전히 빌딩식으로 꽉 집어넣었어요. 이것은 서울시와 특히 국토부의 잘못입니다.
자기들은 비싼 돈을 팔아서 미군 부대를 옮기기 위해서 그 명목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책임을 어떻게 그럼 져야 되느냐? 결국 심의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최초부터 저희가 알았다면 처음부터 굉장히 대들었을 건데 전혀 저희들한테는 알리질 않았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1915년도에 자기들이 이런 작성을 할 때 만들어놓은 자료가 이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다 완전히 망가져졌고 특히 건설업자인 일레문의 뜻대로 국토부의 뜻대로 그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비싸게 팔아먹고 땅 장사를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는 바람에 저희 주민들은 완전히 이제 죽게 될 겁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 사업자의 이윤추기적인 건설, 건물 배치 이런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즉 200m 높이 20층과 13층 오피스텔로 저희 아파트를 둘러친 거예요. 완전히 아파트가 북쪽 지역을 그쪽에 호텔 쪽을 놓고서 완전히 거기 20층짜리가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간사한 게 예를 들어서 도면을 처음 만들어서 저희들은 속았어요. 거기에 13층짜리와 20층짜리를 연결시켜갖고 계속 꽉 막아놨습니다. 아파트 둘 전체 3m 정도 뛰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6m는 늘려준다고 해서 3, 4동만 늘려주고 1동은 그대로 있습니다. 1동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앞에다가 바로 그쪽이 햇빛이 들어오는 일조권도 막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건데요. 여튼 시간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열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이윤 추구를 위한 이 주거 배치 이거를 하는 것이지 이게 주민을 위한 용산 구민을 위한 서울시 용산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용산공원 바로 붙어 있는 데입니다. 여기다가 이런 식의 이거 해놓고 무슨 녹번기 실수만 하고 선전을 합니다. 아주 선전은 호화스러워요.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넘어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서울시의 건축 설계가 즉 건축 심의가 곧 시작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건축 심의는 사실은 환경 영향 평가를 한 이후에 돼야 됩니다. 왜냐 이건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어디에다 건물을 배치한 다음에 건축 심의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 결정이 아직 되지 않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아파트를 다시 아파트 이쪽으로 옮겨라. 태초에안처럼 왜 이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을 이렇게 하느냐. 북쪽 시민과 우리 시민들을 완전히 질식시키느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올 시에 심의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먼저 환경영향평가 심의부터 해야 거기서 토지 이용 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도면을 다시 그린 다음에 건축평가를 해라 하는 게 저희들의 요구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다음에 요구사항은 뭐 지금 얘기한 얘기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은 제가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에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자분들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도면도 많이 있고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낸 용산구청에 낸 그리고 여기가 저희들이 저희 내는 그 자료들이 전부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저희들 이 용산 개발이라는 자체가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틀림없이 여러분들 발견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시죠.